2024년 9월 29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162개 구역 중에 9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총 세수 규모는 약 15.3만 가구 정도의 규모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표는요, 공모 접수 결과표입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물량 총 2만 6천 중에 분당이 제일 많아서 8,000호, 그 다음 일산 6천, 그리고 평촌, 중동 3본이 각각 4,000호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 물량 대비 신청 규모를 보시게 되면요, 합계 이제 분당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7.4호. 그러니까 8,000호 뽑는데 총 5만 9천호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만큼 분당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아파트들의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 뭐 일산, 삼본, 평촌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분당보다는 훨씬 좀 낮게 나왔습니다. 동의율도 한번 보실까요? 평균 동의율 기준으로 분당이 90.7% 동의율이 나왔고요. 일산이 80%대, 평촌이 80%, 중동도 80%고 삼본은 77.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분당이 동의율도 제일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신도시별로 동의율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이유는 재건축 가능성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의 핵심, 사업 성공의 핵심은 공사비가 크냐 아니면은 분양 수익이 크냐로 갈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공사비는요, 물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분양 수익,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높일 수 있냐,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분당을 먼저 보시죠. 분당 같은 경우 지금 주변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판교의 구축 아파트가 19억, 20억 정도 합니다. 33평이요. 그렇게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17억, 18억에도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양 수입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일산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일산 주변 상급지라 볼 수 있는 이 킨텍스 라인의 30평대 준신축, 신축 시세가 한 10억 초중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산의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대략 한 10억 초반, 뭐 10억 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분당과 비교해서 거의 분양가 차이가 2배 정도 가까이 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분양 수입도 거의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 자체가 2배 이상, 1.5배 이상 일산이 더 내게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재건축 기대감, 분당은 가격 올랐는데 중동 3본은 떨어지더라. 이 이유가 재건축 가능성 차이가 분당은 좀 높고 시세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그 외 1기 신도시들은 분양가나 시세가 좀 떨어지니까 재건축 가능성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모 결과도 분당이 제일 높았죠. 그리고 동의율조차도 분당이 제일 높았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이번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세 상승은 시세가 높은 1기 신도시에 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평촌 이런 몇몇 구역들, 몇몇 아파트들만 시세가 오르고 또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외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계산해보면은 거의 지금 아파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1기 신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아파트 값을 더 내고 재건축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해본다면 지금 1기 신도시처럼 용적률이 뭐 180, 200%이 정도 레벨에서는 일반 분양을 최소 한 10억 중반 이 정도 이상은 할 수 있어야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메꿔서 그나마 감당 가능한 추가 분담금이 산정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으로는 분당이나 평촌 이런 쪽들이 가능해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산이나 삼본이나 중동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도지구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될까요?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도시별 주요 평가 기준이 있어요. 먼저 국토부 제시 표준 평가 기준부터 보도록 하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 가장 점수가 높고 당연히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곳들만 재건축을 한다 이거겠죠. 그 다음은 지금 아파트가 살기 얼마나 힘드냐, 세대당 주차 대수, 뭐 0.3대 미만이면은 뭐 10점을 더 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도시기능 활성화, 지금 1기 신도시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도시들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파급력 있는 단지냐,
이런 것에서 좀 더 점수를 주는 것 같고, 또 규모 3,000세대 이상이면은 점수를 더 주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도시별 주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분당하고 중동하고 3번만 있고요. 일산 평촌은 앞서 첫 번째 표준 평가 기준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은 분당이 기준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뭐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도 필요하지, 뭐 소방활동 불편성, 건축계획 공공기여도 요구하고, 뭐 장수면 주택도 지어야 되고, 보면은 제일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정말 왜 분당만 이렇게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까다롭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대충 제 예상은요, 분당만 진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선도지구 신청이 제일 많았죠, 실제.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받고 좀 까다롭게 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게 2024년 11월, 앞으로 한 달 뒤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후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일단 선도지구 지정 후 8개월 뒤에 특별정비계획안을 발표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이런 것들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약 1년 정도 여기 특별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뭐 구역 지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뭐 구역 지정하고 사업 준비 시작하고, 뭐 그리고 1년 지나서 이제 심의가 시작되는데, 이때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와 같은 통합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 추진 단계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단계는 추진 단계 1이에요. 근데 이제 추진 단계 2 선도지구 지정이 2024년 11월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개월 뒤 2025년 7월 정도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되고요. 또 단계 3 그 1년 뒤, 그러니까 2026년 7월 이때 이제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거 시작하는 거고, 그거를 1년 안에 끝내서 2027년 7월에 착공을 하고 3년 뒤 2030년에 완공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에 선도지구 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5년에서 6년 만에 선도지구들 입주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재건축 시작부터 입주까지 5년 안에 된다, 이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선도지구 지정되었다는 건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같아요. 뭐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 현행보다 우린 절차를 줄여가지고 충분히 입주 5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정비계획 수립 지정 이거 1년 안에 끝내고,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거 1년 끝내고, 뭐 착공까지 뭐 1년 안에 해, 이주철거를 다. 그리고 완공 3년 안에 끝내서 2030년에 입주한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일단 사업시행가 봅시다. 사업시행가도 뭐 건축심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받을 게 엄청 많습니다. 뭐 교육평가, 환경평가, 안전평가, 교통평가 이런 것들 엄청 많고요. 또 관리처분계획, 요거 이제 감정평가 들어가잖아요. 뭐 조합원 신청하고 추가분담금 발표하는데, 조합원들이 이때 제일 말이 많거든요. 세입자들 이주보상, 뭐 이주 어디로 하냐 이런 것도 계획 나와야 하고요. 뭐 추가분담금 나오면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다 오케이 하나요? 그냥 이때 또 지연되면 6개월에서 1년은 그냥 소유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처분인가나고 이주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주 또한 6개월 1년, 또 철거 또 6개월 1년, 기본적으로 뭐 2, 3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런 단계들에 아무런 지연 없이 그냥 다 생략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3가지 정도 있죠. 일단 이번 선도지구 탈락단지들, 만약에 선도지구 탈락단지들 생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미 뭐 네이버 어디 부동산 스터디 카페 가보면은 어떤 아파트는 뭐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동의율을 올렸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발 때문에 또 무슨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또 통합재건축, 이거 분당 같은 경우도 시범단지들 섞어가지고 대지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아마 감정평가 할 때 누구는 감평에서 나왔니, 감정평가 누군 더 안 나왔느니 이런 거 가지고 또 말 나올 확률이 높고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거치면서 오른 집값을 세금으로 걷어간다라는 건데, 이거 없앤다고는 하지만 아직 야당이 없애주지 않고 있어요. 아직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앞으로 2, 3년 뒤 대통령 선거 다시 하는데 야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 때문에 제가 유튜브나 뭐 쇼츠에서 2030년 입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3기 신도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시작했죠.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착공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심지어 재건축도 아니거든요. 그냥 토지 보상 후딱 해가지고 주민 이주할 것도 거의 없고 그냥 빨리 바로 지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 이 몇십만 가구 중에서 올해 1만 가구 정도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입주는 이 시범단지들이 뭐 2028년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게 시작부터 거의 10년 걸린 거예요. 시범단지가 입주하는 거. 근데 재건축을 지구 지정해서 5년 안에 입주를 시키겠다? 이건 솔직히 대통령도 뭐 약속은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과연 앞서 말씀드린 이 과정에서의 분쟁, 변수들이 생겼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 책임 아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주냐? 이건 너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입주까지는요, 정말 초스피드로 된다. 그럼 10년 뒤 약 2035년 입주를 보고 있고요. 또 평균적으로 적당히 잘 간다. 그래도 15년 뒤 2040년 입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 발표 분석, 그리고 향후 절차 예상을 통해서 이제 예상 입주 시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분당의 공모 결과가 제일 뜨거웠다. 그 이유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서 라고 보고요. 그 외 지역들은 선도지구 지정이 되어도 과연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을 위주로 속도가 낼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정부가 말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입주까지 2030년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바고요. 제가 다시 검토하고 생각해본 결과 2030년 입주는 어렵다. 못해도 지금 앞으로 10년, 15년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좀 보수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뭐 입주 5년 안에 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